예,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국내외 이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된 루머가 좀 안 좋은 이제 루머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예, CDS 스프레드가 이제 급등하고 이제 금리도 급등하는 이 회사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금융기관의 어쨌든 그런 문제나 실질적인 자본 상태, 재무 구조 상태를 사실 외부에서 사실은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면적으로 이 최근 결산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본 비율이나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문제는 없는 걸로 그동안 나타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의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실이나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지금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이슈를 과연 지금은 상당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소문들이 처음에 나게 됐는지 그거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고 글로벌 이제 특히 이제 유럽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 대비 부채가 이제 훨씬 많은 이제 그런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파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용 파생, 그다음에 통화 파생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자산이 짜여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과거 리만 브라더스 정도 이제 규모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이제 은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파장이 그런 이제 일단 유럽권 몇 년 전까지 좀 문제가 됐던 도이치뱅크 같은 그런 데들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더 느끼고 있던 것들의 불똥이 바로 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안해 있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유럽계, 미국계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이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회사 내부적이로든 아니면 그쪽에 그 스위스나 다른 이제 금융 당국 그런 쪽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다시 제2의 리만 브라더스가 될 수 있느냐?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그 신용 경색 국면이 계속되면 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을 일단은 막으려고 일단 노력이 1차적으로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단지 이 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이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은 여기가 취약한 거래가 터지는 양상으로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되면 이 회사의 문제 그런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취약했던 그런 고리들을 막지 못했던
그런 그 결함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파장을 아주 크게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국면이 되면 상당히 큰 이제 결정적인 어떤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태를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 관련된 유럽권 은행들 아니면 글로벌 다른 은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자산 시장들이 거의 이제 리만급의 어쨌든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극적인 다시 제2의 그 극약 처방이 나와서 다시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개별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회사의 문제가 계속 좀 꼬이는 것 같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뒤통수를 튀듯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통제가 안 되면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를 만약에 우리가 체크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 문제가 됐던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내용이나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이제 그 중도개발 레고랜드의 이제 그 사업자인 강원도의 어쨌든 지방개발공사인 중도개발공사가 어쨌든 ABCP를 발행을 하고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한 채권이 결국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개발 공사를 법정 관리에 넣는다고 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 원금 채권자들이 손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 그거를 이제 다 실사를 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결손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본 잠식되고 채권자들도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정 관리 가면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ABCP는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정 관리 들어갔을 때 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 채권, 그 채권은 빼고 떼어놓고서는 거기는 떼어놓고 나머지 채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채무 재조정, 만약에 부실이 많다고 할 경우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ABCP, 그 이름이 제가 CP 이름을 이제 까먹었는데 I1인가 어쨌든 그 ABCP에 투자한 투자자들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상환이 이제 좀 늦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절차상에 제때 이제 상환이 안 되는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연체 이자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원금하고 원리금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회사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간의 어쨌든 신용도 자체가, 회사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회사가 발행한 이제 채권 중에서는 그 중에 무담보 채권은 손실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지급보증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담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과 같은 물적 담보가 아니고 보증이라는 그런 담보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법정 관리 시에도 채권자들은 안전하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